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황교안 전 KBS 연수원장 국가혁명당 탈당.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KBS 전 연수원장께서 이제 선관위, 선대위 위원장을 그만두셨고, 사퇴를 하셨고 이제 급기야 국가혁명당 탈당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가혁명당에 입당을 안 하고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혁명당이 열린정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정말 인터넷 정당,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입당할 수 있고, 그리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당원의 의견이 즉각 반영이 되고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상황도 볼 겸 이렇게 많은 식당들을 다녀보면은 어제는 QR코드를 딱 찍는데 그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점점 우리 사회가 통제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게 통제에 익숙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단점도 있어요. 뭐든지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와 토론, 그리고 바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교육, 이성적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는 유럽 국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서 뭐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 관중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저항하거든요. 저항하고 왜 백신 같은 경우도 뭐 다 맞게 하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신들의 의견들을 딱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혁명당이 진짜 겉모습만 정당이고 실질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는다면 이 정당에 국회의원도 못 들어와요. 뭐 진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국회의원인데 입당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뭐 전직 국회의원들 뭐 또 예를 들어서 진짜 바른 사람들, 진짜 뭐 도둑놈들 말고 진짜 바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정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성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사람들이 왔다가 다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국가혁명당 다 탈당하고 요즘에 그냥 허경영 후보만 바라보고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냥 허경영 후보만 바라보고 그냥 정당은 탈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국가혁명당에 주고 있는 이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아니냐, 이거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외부에서 받는 고통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건 뭐 외부에서 뭐 총장이 저한테 면직 공고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의종군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허경영 후보를 왜 만나지 않느냐, 뭐 만나라, 뭐 계속 얘기하는데 유권자예요, 유권자. 저는 유권자고 허경영 그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허경영 그 후보의 끊임없는 그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함으로써 결정은 허경영 후보가 하는 거죠. 결정은 허경영 후보가 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유권자로서의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편하죠. 서로 편하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는 유권자다, 유권자. 의병으로서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국민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 이런 바람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유권자다. 애국자가 되고 싶은 거죠. 애국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네. 그래서 황교안 전 KBS 연수원장님께서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도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나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18세, 만 18세가 되니까 만 18세가 되면은 국가혁명당에 입당시킬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국가혁명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선대위 사무실을 국가혁명당 그 당사가 있는 그 건물에 이제 한 켠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 그러면서 참 결국에는 이제 사퇴와 더불어서 탈당까지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당이라는 것이 기득권화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기득권화되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의화라는 분이 있어요. 전 국회의장인지 부의장인지 하신 분인데, 저도 그분하고 한번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분이 보니까 뭐 의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 뭐 부의장, 뭐 부의장인지 의장인지 했던 거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세 명이서 술을 한 잔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분의 생각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당시에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를 했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진짜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 최재형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민심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아서 불어왔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바람이 확 불었다가, 그 당시에 안철수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2%막 이렇게 나와요. 또 과거에 뭐 반기문도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친구 간에도 신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네, 하물며 국가와 국민 신뢰 없이는 안 되겠죠. 네, 정치인과 국민 신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전 KBS 연수원장님이 허경영 후보하고도 굉장히 자주 만났고 자주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선대위를 이끌었는데 참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되니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오직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 이준석도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윤석열도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최재형도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당을 바라보면 안 된다. 예. 지금 뭐 김동연이나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만 바라봐야 돼요. 국민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인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진짜 윤석열이 출마했을 때 하루 만에 만원의 기적 25억이 모금되는, 25억이 이제 상한이죠. 상한, 예비 후보들의 상한인데 그 상황, 그리고 뭐 3일 만에 그 이준석이 1억 5천을 모금하는 상황. 그게 만원의 기적이거든요. 그게 만원의 기적. 그러니까 50만 명이 만원씩 후원하게 되면은 50억이 되는 거예요. 50억. 네. 그러니까 500만 명이 만원씩 후원하면은 그게 50억이 되는 거예요. 천원씩 500만 명이 천원씩 후원하면은 그게 1000원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유권자가 있는데 이제 투표하는 사람을 보면은 투표를 한 사람이 한 약 3천만 명이 돼요. 보면 3천만 명. 그럼 3천만 명 중에 3천만 명 중에 2%면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 2%다. 60만 명이 지지할 수 있는, 네, 지지할 그러한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뭐 여론조사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 뭐 60만 명,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500만 명이다 그러면 500만 명이면 거의 20%입니다. 20%. 그러니까 1000원의 기적이 500만 명이 1000원을 후원했다 그러면 거의 500만 명이, 그러니까 20%가 거의 20%가 지지한다는 소리예요. 20%. 그럼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네. 무서운 거죠. 거기에다가 저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책을 실현하게 되면은 진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국민만 바라봐라. 저는 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국민만 바라보면은 국민들이 1000원의 기적도 만들어주고 만원의 기적도 만들어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또 하나의 비책을 또 마련해준다. 그래서 기적같은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또는 마크롱의 당선, 우크라이나의 개그맨 대통령의 당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국민이 만들어줬는데 국민을 배신한 거고, 윤석열도 국민이 만들어줬는데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국민만. 그러니까 내 주변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치인의 측근들은 국민만 바라봐야지. 그 정치인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네,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